자, 그리고 이 3대 특검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만 수사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막판에 불거진 편파 수사, 늑장 이첩, 이 논란으로 김건희 특검은 연일 시끄러운데요. 저희 채널A 취재 내용에 따르면 사건을 이제 경찰에서 이첩을 받았는데 이첩받은 경찰에서 돌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입니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료들의 절반만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특검에서 넘겨준 자료가 다 부실하다는 겁니다. 자료가 부실한데 경찰에서 과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불만인데요. 특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자료도 다 전달 이미 다 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준 증거 말고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럼 압수수색하면 될 거 아니냐. 니들이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태도가 바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이첩하는 어떤 과정,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었고 8월 달에 이미 진술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수사관들은 이것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윗선에서 특히 이제 민중기 특검이 직접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찰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은 자신들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 네. 이 상황을 그대로 다 넘겼을 경우 왜 이것을 제대로 이첩 안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수사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알았는데 그럼 그 알았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민중기 특검이 지금까지 은폐하려고 했다거나, 물론 네. 추정입니다만 네. 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저해서 방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경찰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누구 편도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논란이 많은 김건희 특검, 늑장 수사, 지연 수사, 그리고 은폐 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리한 자료는 딱 빼놓고 준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지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사건 기록을 만들었는데 일부를 뺄 이유도 없고요. 지금 경찰의 워딩을 보더라도 본인들이 확인한 자료의 절반만 왔다 그러면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자료에 못 미친다는 취지예요.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언론 보고 이 수사 현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뭘 생각했다는 건지 경찰도요, 수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이 특검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에요. 윤영호 씨 입을 통해 가지고 8월 달에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다 어쨌든 접촉을 하고 만남을 주선하고 했다라는 이 진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내사 사건화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왔을 때, 풍문이 수집됐을 때, 진정이나 어떤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다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1차 스크린을 하고 내사 사건 부여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서는 본인들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해서 그게 논란이 있기 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첩을 하라는 채비를 했다는 거, 경찰은 앞으로 수사로 이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생각했던 자료의 절반이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확인한 자료의 절반은 아니다. 이 점을 지금 짚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처음에 시작할 때의 혐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혐의 내용들, 추가 수사 내용들이 많았죠. 비교적 가장 많은 특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새로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통일교의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여기에 한학자 총재 옷방과 침실의 개인 금고 안에서 280억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200억 원대의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특검이 이를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안 그래도 지금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저것조차도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니 현금 200억 원이면 이거는 의심스러운 돈다발일 텐데 왜 그거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냐. 이게요.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 200억 원이었다. 그러면 의심을 받는 사람의 금고에 있던 돈이에요. 그러면 추가 영장이라도 발부받아서 이거를 압수해서 돈의 출처를 밝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가 넘어선다고 그날 당일날 추가 영장을 받은 것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진술 안에 바로 이 내용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주는데 한학자 총재가 내실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공간에서 그것을 돈을 줬다라는 그런 뭉뚱그린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진술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려면 바로 돈의 어떤 출처,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가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에 의거해서 진술 안에 있는 내용, 즉 공간이라든지 또는 액수가 지금 그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표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 7월과 8월 연달아서 윤영호 그 본부장이 계속 민주당과의 어떤 연관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다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느냐. 네. 이걸 저해서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 통일교 측에서는 이거는 특수활동비 같은 목적의 돈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뭐 그거를 특검이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치권의 로비 관련 이 스타트는 출발점은 그거였어요. 관봉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관봉띠가 있는 이 돈 뭉치가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런 돈다발도 그런 연관성을 의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이네요. 그런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 정확하게 증거물이 특정이 되고 네. 뭐 현금 이렇게 했는데 뭐 3만 몇천 원 이렇게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의 어떤 전격적인 대량 입당 뭐 이런 부분을 수사하다가 그 통일교 세계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겁니다. 거기에 현금 뭉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들고 간 압수수색 영장으로 바로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의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 윤영호 씨의 진술이 있었으니까 이 돈도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네. 뭐 나경원 의원, 뭐 김환규 의원,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왔던 게 다 7, 8년 전 정부라고 윤영호 씨의 말에 의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있는 돈을 압수수색한다? 영장 청구하면 이게 법원이 받아들여 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사실 증거로 확보하지 못한 거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요.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예요. 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바로 그 문제의 통일교 천정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당시에 방금 이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에 원래 적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의심이 될 때 이거는 영장을 함부로 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특검이 어쨌든 압수하지 않았던 이 200억 원대의 뭉칫돈 지금도 만약에 남아있으면 이건 압수 대상이 되는 건지 뭐 확인하는 아직은 안 되지만 이것도 일단 대상이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이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근데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리고 저 액수야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고 안에 돈이 있었고 그 돈은 아까 표현했듯이 특수활동비라고 하잖아요. 네. 특수활동비 성격이라는 건 뭐죠? 근거를 남기지 않고 쓰겠다는 겁니다. 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종교단체가 돈을 쓸까요? 바로 정치권 등에 이렇게 사전에 물밑 검은 돈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같구나 하는 증거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건 그때 당시에 뭐 민주당을 가리건 안 가리건 간에 국민의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ABC조차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압수수색을 했고 또 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증거, 물품, 장부, 관봉띠 등등이 전부 다 증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 네. 놓쳤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압수수색 어느 정도까지 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지, 증거를 확보할지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200억 원 이상의 그 현금 뭉치가 아직까지 있을지는 굉장히 가능성은 낮은 상태지만 그 이외의 것들 또 확대할 만한 증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압수수색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요, 여야와 구분 없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을 했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돌연 이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서 기존 진술을 지금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판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렇게 판이 커졌는데 갑자기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됐다. 일단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수사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1월 말에 이제 본인에 대한 재판이 있거든요. 그때 추가 혐의에 대해서 이 죄를 자기가 물게 될까 봐 그런 계산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 재판의 피고인 신문 때 뭔가 이 민주당 인사들 할 것 없이 다 접촉했다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사람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뇌물 수수했다라는 걸 보면 사진까지 찍어놓고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자까지 보내놓고 이번엔 약속했지만 다음엔 더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8월 달에 특검에서 수사할 때는 이게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떤 시선 분산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을 필요가 있고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인사들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위증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전혀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위증 문제를 벗어나게 되고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을 재정국장이었는데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횡령으로 문제 삼고 이러고 자기는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쥐고 있는 카드가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선서를 하고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냐하면 선서를하면 위증으로 처벌받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실체가 있을지는 이제 수사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네. 치밀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진술이 어디서 나왔냐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지금 그 질문에 답한 게 아니라 자기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주당이 나왔거든요. 그럼 네.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 유도를 왜 했을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카드로 삼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진술할 수 있다. 그 진술을 하면 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떠한 대가가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형량이라든지 또는 통일교 말씀하셨지만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 부분과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앞으로 지금 저기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내놨을 때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자신한테 유리하다. 아하. 이게 지금 계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진술이 지금 계속 번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